산모와 어린이 녹내장 치료는 산모의 경우에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수유하고 있는 녹내장의 환자의 경우에 저만한 약물이 모유를 통해서 아기에게 전달되는 양이 많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녹내장 안약을 계속 저만하고 있는 여성의 모유에서 약물의 농도를 측정한 결과 극소량이 검출되었기 때문에 건강한 아기라면 모유 수유를 통한 합병증의 가능성이 높지 않을 것이라는 결과도 있습니다. 하지만 호흡기나 심장에 문제가 있는 아기들의 경우에 합병증 발생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어린이들에게 발생하는 녹내장은 수술 치료가 필요한 경우가 많지만 약물 치료가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임신 전보다 안압이 내려가는 임신 때는 녹내장의 진행이 빠르지 않을 경우 출산과 수유기간에 녹내장 약물 치료를 일시적으로 중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임신을 계획하고 있다면은 그래서 이것이 모유를 통해서 아기에게 전달되는 것이 많지 않아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작아도 그렇지 그 약물이라는 것이 그래서 문제가 있는 경우에 전신적인 부작용이 가능성이 더 높아집니다. 어린이에게 사용할 수 있는 약물로는 베타 차단제, 탄산탈수 효소 억제제, 브루스타 글렌단이 있습니다. 알파2 작용제는 일부 어린이들에게 무호흡증, 저체온증, 섬유과 같은 심각한 합병증을 유발한 증례들이 보고된 바 있어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레이저 치료는 안과의 여러 분야에서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레이저를 통해서 치료한다. 레이저 홍채 절개설이 있네요. 이렇게 해서 이런 것은 아르고니다 레이저를 통해서 이렇게 해서 하면은 특별히 부작용과 불편함이 없이 수술할 수 있다는 점이다라는 건데요. 모양체 고술은 레이저를 모양체에 쏘아서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다. 레이저 시술 수술 치료의 원칙은 새로운 녹내장 수술 방법이 소개되고 수술 성장도 향상되고 있지만 아직 많은 안과 의사들이 녹내장 수술은 약물이나 레이저 치료를 제대로 하기 어려운 경우에 시행하고 있습니다. 수술이 약물이나 레이저를 뛰어넘는 장점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여러 합병증의 가능성도 함께 존재하기 때문에 수술을 결정하기 전에는 언제나 수술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이득과 수술에 따르는 위험의 가능성을 모두 고려해야 합니다. 녹내장 수술을 받게 되면은 처음에는 오히려 시력이 조금 떨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녹내장 수술의 성공률이 100%가 아니기 때문에 수술 실패에 대한 두려움, 수술 후 합병증에 대한 걱정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약물과 레이저 치료로 녹내장의 진행을 막기 어려운 경우 수술은 유일한 대안입니다. 어차피 수술을 안 하면 언젠가 질병이 될 상황이라면 수술 실패와 합병증의 위험을 감수하고 수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수술은 국소마취를 진행하고 병원마다 시스템이 다르고 대부분은 가능하고 세수 같은 것은 보름 정도 삼가하고 녹내장 수술은 출혈의 위험이 큰 수술이다. 당뇨나 뇌혈압 수술 전에 하고 있던 안약은 수술 전에 중단하는 경우도 있고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 그런데요. 녹내장 수술할 때 주로 수행되는 마취 방법은 섬유주 절제술이다. 다양한 수술 방법이 나왔네요. 삽입술이라든가 무슨 삽입을 해서 눈에다가 하는 방법도 있고 수술 관련된 합병증 또 안내염이라 말 그대로 눈 속에 염증이 생기는 거 백내장 수술 후에 발생한 안내염 눈을 들이지 않도록 하고 어떤 안내염 안내 출혈이 또 있을 수 있네요. 방수 전신에 위험하네. 스스로 저안압 또 고안압, 안압에 오히려 또
해서 또 높아질 수 따라서 녹내장 수술 후에 안압이 예상보다 너무 낮으면 다시 높게 조정하고 너무 높으면 더 낮추는 과정도 필요합니다. 비교하자면 수술 꼭지 녹내장 수술의 안압이 너무 낮은 경우는 수술 절개 부위나 예상보다 방수가 너무 많이 빠져나와서 발생합니다. 안압이 너무 낮게 되면 바람 빠진 공처럼 눈이 흐물흐물하게 변하는데 특히 망막의 핵심 부분인 황반이 쭈글쭈글하게 변하면 수술 전보다 흐리게 보입니다. 이런 경우를 저안압 황반변증이라고 합니다. 수술 직후 안압이 간섭을 통해서 방수가 너무 빠져나오기도 하고 참 수술이 다양하게 생각을 해봐야 할 것이다 하는 거네요. 섬유주절제 직후 안압이라 안압 주절제술 후에 안압이라 녹내장 수술 후 시력 저하 수술 전에 안압이 매우 높아서 눈이 아프거나 각막이 부어서 흐리게 보였던 경우라면 녹내장 수술 후 안압이 내려가면 통증이 사라지고 시력이 호전되니 환자 입장에서 만족스러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에 안압이 20에서 30 정도인 상황에서 약물로 더 이상 안압이 내려가지 않아서 안압을 10Hg로 낮추기 위해서 수술을 하게 되는 상황이라 환자 입장에서는 특별히 좋아진 점을 느끼지 어렵습니다. 수술을 받았으면 뭔가 좋아지는 느낌이 있어야 할 텐데 오히려 흐리게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의 녹내장 수술에 백내장이 심해지는 모습이 오히려 잘못해서 이렇게 눈에 부작용이 재수술과 추가 수술 이런 것들이 녹내장 수술 여러 받은 눈이 어떻게 되나요? 각막 혼탁이 되어지고 이러면 실명이 거의 되겠네요. 각막 혼탁 방수 유출 장치를 삽입하게 되면 전방에 튜브가 위치하게 되는데 때로는 튜브의 각막의 기능을 저하시키기도 합니다. 방수 유출 장치 노출 노출된 방수 유출 장치가 LF로 또 이렇게 막아버리네요. 하설표에서 악성 녹내장 수술은 방수가 전방에서 앞쪽인 결막 아래 공간으로 지나가도록 유도하는 것이지만 때로는 의도와 달리 방수가 반대로 흘러서 뒤쪽인 유리체로 들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른 종류의 녹내장 수술, 섬유주절제술, 이렇게 생활습관 개선을 하고 담배나 술이나 이런 것들을 하지 않도록 하고 커피, 콜레스테롤 이상이 있는 거, 항산화 물질, 건강식품을 들도록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비만 넥타이, 건강 악기, 스트레스, 운동, 과도한 근거리, 수면을 제대로 하고 이렇게 그 외 여러 치료들은 녹내장은 만성적인 경과를 가지는 질환이며 아직 완치가 어려운 병입니다. 따라서 녹내장을 다루기 위해서는 환자 보호자 의료의 끈기가 필요합니다. 녹내장이 있습니다라는 이야기를 듣는다면 매우 우선 당황스러운 마음이 앞섭니다. 녹내장이라니 안과에 갔을 뿐인데 처음 당황스러운 시기를 지나면 녹내장 환자들은 크게 세 가지 태도를 보입니다. 첫째는 지금 상태를 빨리 받아들여 유연하게 대처하기도 하고 두 번째는 또 걱정하고 집착하는 또 유형도 있고 당장이라도 설명할 공포에 사로잡혀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셋째는 부정하고 무시하는 내가 녹내장이라니 이제까지 잘 보고 살았는데 뭐 80인데 뭐 그냥 드세요 일찍 포기해버리기도 한다라는 거죠. 포기라는 것이 자 의사 입장에서 녹내장 극복하는 험난하지만 가치 있는 길을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은 보람 있는 일이다. 녹내장이라는 하나의 병이라도 사람마다 그 양상이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책이나 논문에서 미처 알 수 없었던 것을 여러 환자들과 또 경험과 생각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상의 모든 훌륭한 의사들이 지금 자리에 있게 된 것은 환자들의 가르침 덕분입니다. 환자들의 가르침 덕분이다. 라고 아주 겸손한 자세로 쓰셨네요. 그리고 녹내장이란 어떤 것이냐 이렇게.